정경심 씨 측이나 조국 전 장관을 수호하는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가족 인질극이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뉴스와 관련돼서도 가짜 뉴스다. 저희를 향해서도 사실 유시민 작가 저를 향해서도 질문자가 이상한 질문하고 있다. 박용진 의원 거기 나가서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된다라는 말까지 했지만 만약에 이게 그분들의 그런 말처럼 황당한 논리의 수사였다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겠느냐라고 이제 와서 살짝 아주 되묻고 싶네요. 유시민 이사장한테 저는 공개적으로 질의하고 싶은데요. 유시민 이사장이 알리레오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100% 기각이다. 그렇죠. 예. 지금 100% 발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시민 이사장의 논리에 빗대서 얘기를 하면 대한민국이 정상국가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예. 하지만 적어도 어저께 있었던 재판의 영장 실질심사 과정들을 보게 되니까 법리와 원칙에 따라서 여러 가지 중대한 혐의들을 요목조목 판단한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첫 번째 정경심 교수의 건강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네. 이 부분도 낙공수 멤버였던 주진우 씨가 제일 먼저 방송에 언급하고 난 뒤에 뇌종양 뇌경색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MRI, CT 등에 대한 내용들을 다 제출했다고 하지만 재판부 입장에서 최종적으로 얼마든지 구치소 생활을 견딜 수 있는 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를 비교해보면 과거 국정농단 사건에서 김기춘 전 실장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호소했고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도 구치소 내에서 여러 차례 병에 대해서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치소 생활을 감내할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요. 지금 두 가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문제가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검찰 측의 주장에 따르면 입시 비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공정의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라고 그 범죄의 심각성을 얘기하게 됩니다.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요, 무자본 M&A 세력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참여형 투자로 이 범죄 수익을 은닉까지 했던 중대한 혐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에 대한 범죄의 상당성, 중요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소명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요. 예. 이렇게 발부된 영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정상국가라면 100% 기각이라고 얘기했던 유시민 이사장에게 다시 한번 오늘 지금도 그 입장에 변함이 없는지를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정경심 교수의 오늘 새벽 구속에 관련해서 정당들은 어떤 입장을 보였을까요? 정당과 청와대의 오늘 조금 전 입장도 저희가 오늘 아침에 발빠르게 취재를 해봤습니다. 전해드립니다. 자, 먼저 청와대는요, 언급할 게 없다. 정경심 구속과 관련돼서 청와대는 입장 내기를 거부했습니다. 언급할 게 없다. 언급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자, 민주당도 입장 낼 계획이 없다. 입장이 낼 것을 포기했습니다. 자, 그럼 다른 정당들은 어떤 입장을 냈을까요? 자유한국당, 구속 수사는 너무 당연하다. 조국 가족 범죄단의 주요 공범, 조국 수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김정아 대변인은요, 정경심 구속은 상당히 흥미로운 표현이 나왔군요. 정의의 여신도 박수 칠 만한 당연한 결과다. 정의의 여신도 박수를 치른다. 수사의 초점은 이제 조국에 맞춰져야 한다라는 입장이 지금 나왔는데, 이 장관님. 네. 그 여당이나 청와대에서는 왜 입장을 안 낸 거죠? 저도 여당에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일성으로 국민들께 죄송하다라는 말씀은 청와대나 여당에서 나오면 좋지 않았을까. 물론 재판 결과가 내려진 게 아니라 이제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는 게 마련은 됐습니다만 상당히 구속되어야 되는 그 11개 사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증거가 인정이 됐기 때문에 검찰 측과 법원 측 양쪽이 다 문제가 있다라고 본 거거든요. 그렇다라면 정말 이 검증의 책임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 본인들이 고집을 부려서 임명을 했는데 더군다나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그냥 밖에서 데리고 오신 분이 아니고 청와대에서도 이런 일을 검증하고 다른 공직자들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 당사자의 핵심이셨단 말이에요. 청와대 내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 장관에게 문제가 생겨도 청와대가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데 본인들 식구였던 사람이었고 또 지금 하나 의심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자리를 이용해서 사모펀드 관련된 뭔가 있지 않았냐라는 게 이제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또 이걸로 인해서 국론이 분열되는 거에 대해서
따뜻한 또 위로 이런 게 있어야지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계속 그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을 그만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갈등의 요인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나 몰라라. 불리한 거 있을 때는 나 몰라라. 라고 하는 이런 태도 때문에 국면 전환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긍정의 국민들의 힘을 발휘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당도 만약에 이게 조국 장관 혼자의 비리로 끝난 거였으면 입장을 뭐 내는데 좀 애매할지 모르지만 청문회에서 생중계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함께 증거 자료를 가지고도 변호를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증거 자료를 없는 데서 의원들도 같이 속아가지고 변호를 한 게 아니라 본인들도 충분히 여당이나 야당이나 언론이 가진 자료가 똑같은 상황에서도 변론을 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당만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변호를 했다면 역시 우리도 함께 책임을 통감한다라는 게 1번이고 그다음 2번째는 앞으로 정말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까지 나가는 게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청와대와 여당의 입장이 나오면 저희가 속보로 형평성 차원에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 양측의 상황이라 그렇게 정리를 해서 보도해드리겠습니다.